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시장과 우물, 박제가의 논설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 25페이지부터 해서 26, 27페이지까지 여기 한 장 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내용을 읽어봐야겠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쭉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시장과 우물. 연경의 9개 성문 안팎으로 뻗은 수십 리 거리에는 관아와 아주 작은 골목을 빼놓고는 대체로 길을 끼고 양옆으로 상점이 늘어서 있다. 시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점포가 늘어서서 마치 옷에 가선을 두른 것과 같다. 상점은 제각기 점포 이름과 파는 물건 이름을 가로 세로로 간판을 세워 걸어두었으므로 금빛 글자가 휘황찬란하게 빛난다. 큰 길에는 따로 판잣집을 더 설치하여 붉게 칠해놓았고 골목 입구나 문 앞에는 제각기 아름답게 조각한 돌이나 나무로 만든 기둥을 세워놓았다. 점포 안에는 늘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인파와 같다. 또 동학묘와 용복사 등지에서는 특별한 날을 정해 시장을 여는데 진기한 보물과 괴상한 물건들이 매우 많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화한 중국 시장을 처음 보고서는 오로지 말단의 이익만을 숭상한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무릇 상인은 산웅공상 네 부류 백성의 하나이지만 그 하나가 나머지 세 부류 백성을 소통시키므로 열의 셋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고 있다면 그 나머지는 모조리 쓸모없는 물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쓸모없는 물건을 활용하여 쓸모있는 물건을 유통하고 거래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쓸모있다는 물건은 대부분 한 곳에 묶여서 유통되지 않거나 그것만이 홀로 쓰여서 고갈되기 쉽다. 따라서 옛날의 성왕께서는 보석과 화폐 따위의 물건을 만들어 덜 기묘한 물건으로 더 기묘한 물건의 상대가 되도록 하셨고 쓸모없는 물건으로 쓸모있는 물건을 사도록 하셨다. 게다가 배와 수레를 만드셔서 험준하고 외진 곳까지도 물건을 유통시키셨다. 그렇게 하고도 천리만리 먼 곳에 물건이 이르지 못할까봐 염려하셨다. 이렇듯이 백성들에게 폭넓게 베풀어 주셨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이 수천리라서 인구가 적지 않고 갖추어지지 않은 물산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과 물에서 얻어지는 이로운 물건을 전부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그런데도 날마다 쓰는 물건과 할 일을 팽개쳐둔 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 그러고서 중국의 주택, 수레와 말, 색채와 비단이 화려한 것을 보고서는 대뜸 사치가 너무 심하다라고 말해버린다. 중국이 사치로 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함 탓에 쇠퇴할 것이다. 왜 그러한가?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일컫지 자기에게 물건이 없어 쓰지 못하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일컫지는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주를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는 산호의 물건값이 매겨져 있지 않다. 금이나 은을 가지고 점포에 들어가서는 떡과 엿을 사 먹지 못한다. 이런 우리 풍속이 정녕 검소함을 좋아하여 그렇겠는가? 단지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 것에 불과하다.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기에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고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기에 백성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궁핍해 간다. 재물은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차지만 길어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린다. 마찬가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는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고 그 결과로 배를 짜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조잡한 그릇을 트집잡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기교를 숭상하지 않기에 나라에는 공장과 도공, 풀무장이가 할 일이 사라졌고 그 결과 기술이 사라졌다.
나아가 농업은 황폐해져 농사짓는 방법이 형편없고 상업을 박대함으로 상업 자체가 실종되었다. 산농공상 네 부류의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곤궁하게 살기에 서로를 구제할 길이 없다. 나라 안에 보물이 있어도 강토 안에서는 용납되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로 흘러간다. 남들은 날마다 부유해지건만 우리는 날마다 가난해지니 이것은 자연스러운 추세다. 지금 종각이 있는 종로 내거리는 연달아 있는 시장 점포의 거리가 일리가 채 안 된다. 중국에서는 내가 거쳐간 시골 마을의 점포가 대개 몇 리에 걸쳐 있었다. 또 거기에 운송되는 물건의 번성함과 품목의 다양함이 모두 온 나라의 물건으로도 미치지 못한다. 점포 한 개가 우리나라보다 더 부유한 것이 아니라 물자가 유통되느냐 유통되지 못하느냐에 따른 결과이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장과 우물이라는 이제 박제가의 논설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주제통합적 읽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소비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 이게 왜 안 써지는지 모르겠는데 마우스가 지금 좀 마탱이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럴까요? 안 돼. 지금 마우스가 지금 좀 잘 안 돼서 아무튼 이거 찍고 나서 지금 수리를 해봐야겠어요. 아무튼 뭐 일단 찍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족들이 없을 때 얼른 찍는 중이어가지고 자, 그래서 소비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의 글을 읽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시장과 우물이라고 하는 소비에 대한 이제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글이죠.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소비를 하자는 얘기예요. 소비를 계속 해야 생산도 되고 또 생산이 돼야 또 다시 소비를 하고 소비가 또 되면 또 다시 생산이 돼서 결국에 이렇게 번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박제가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글을 쓴 이제 박제가를 한번 볼까요? 박제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지원의 제자예요. 이제 박지원의 글은 우리가 아마 이제 나중에 여기서는 안 보겠군요. 뒤에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는 다른 과목에서 아마 이제 박지원을 공부를 할 텐데 조선 후기에 이제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제자이기 때문에 박제가 역시 이제 조선 후기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의견을 많이 냈죠. 그리고 실학자라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실용적인 학문을 중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 후기에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실용적인 거에서도 특히나 이제 상업을 중시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박제가를 중상지, 중상학파, 상업을 중시한 그런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학파라고도 하죠. 북학이라고 해서 북은 북쪽에 말 그대로 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에라고 한다면 어디겠어요? 지금은 이제 북한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였을 때 위쪽은 어디를 말하는 거겠어요? 바로 이제 중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북은 이제 중국이고요. 학은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학문을 따라서 배우자라고 하는 이제 북학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경세론과 이제 경제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특히 이제 이분이 청나라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중국이 청나라였기 때문에 청나라로 이제 가서 한번 갔을 때 이제 거기에서 놀라웠던 거예요. 청나라는 엄청나게 잘 사는구나. 대단하다. 우리도 저 청나라의 저런 방법을 본받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청나라의 그런 발달된 선진 문물을 보고 우리도 빨리 받아들이자. 우리도 빨리 상업을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이제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책으로는 우리가 북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역시 박제가의 그런 상업을 중시하는, 특히 이제 소비를 중시하는 그런 자신의 생각이 많이 드러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현대의 경제학자로는 우리가 케인즈를 들고 있는데요. 이제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학자로서 당시에 이제 케인즈 이전에는 이제 그 생산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생산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출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당시의 생각이었는데, 이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죠.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는데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들이 다 공황에 빠진,
그래서 정제 대공황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사람들이 겪고 나서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나온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학자가 바로 케인즈라는 학자인데요. 바로 이분도 똑같이 이제 소비가 중요하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시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제 경제 뭐 이런 이론들을 했는데 이제 결국에 이제 얘기를 한 것은 바로 이제 소비, 이 사람도 이제 소비를 해야 소비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이제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이론이었죠. 근데 그런 케인즈의 주장과 바로 잘 맞닿아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이제 박제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도 소비를 많이 해야, 소비를 많이 해야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생산이 이루어지면 또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돼서 나라가 잘 살게 된다라는 이제 의견을 펼쳤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박제가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고 올까요? 자, 잘 보고 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논설문이기 때문에요.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글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론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장과 음을 자 박제가가 지었고요. 자, 서론 봅시다. 자, 연경에 9개 성문 안팎으로 뻗은 수십 리 거리에는 관아와 아주 작은 골목을 빼놓고는 대체로 길을 끼고 양옆으로 상점이 늘어서 있다. 자, 연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 다 설명이 나와 있죠. 청나라의 수도, 옛날 중국 베이징을 우리가 연경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청나라의 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청나라의 수도에 가봤더니 이야, 중국의 시장은 엄청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9개의 성문 안과 밖으로 수십 리 거리에는 관아도 있고 대체로 길을 끼고 상점이 쫙 있더라. 와, 이거 뭐야? 중국의 수도는 엄청나게 발달되잖아. 시장이 엄청 크거나. 이게 박제가가 이제 목격을 했던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연경부터 이따까지가 바로 뭐겠어요? 바로 상업이 발달한 바로 중국의 수도 연경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시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점포가 늘어서서 마치 옷에 가선을 두른 것과 같다. 가선을 애들이 잘 몰라서 이제 잠깐 이렇게 보여주자면, 가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가장자리에 선 두른 거예요. 여러분들 옷 사서 보시면 이렇게 옷 있죠. 이게 가장자리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선이 이렇게 둘러져 있죠. 자, 이런 거를 이제 가선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제 점포가 엄청 많아서, 지금 시장이 엄청 많아서 이제 길이 이렇게 있으면 그 길 옆에 이렇게 선을 두른 것처럼 쫙 옆에 상점이 붙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상점이 많다. 알겠죠? 그만큼 상점과 가게가 아주 길게 늘어서져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치 뭐뭐인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마치 가선을 두른 것 같더라. 뭐가 요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요 했으니까 이제 비유법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치 뭐뭐인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비유 중에서도 이제 직유법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서 글을 전개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맞는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상점은 제각기 점포 이름과 파는 물건 이름을 가로 세로로 간판을 세워 걸어 두었으므로 금빛 글자가 휘황찬란하게 빛난다, 번쩍번쩍 하더라는 거예요. 상점의 글씨도 막 금빛으로 쓰여져 있고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어휘를 쓴 걸 한번 봐요. 어휘를 보면 금빛 글자가요 휘황찬란하다, 막 번쩍번쩍 빛나고 있네요, 또 아름답게 조각하고 있네요. 뭐 이런 단어 선택을 봤을 때 중국의 시장이 늘어서 있는 모습을 이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전쟁이었죠. 특히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저기 그 잠실 롯데월드 가보시면, 선생님 며칠 전에 가서 놀았는데 거기 가보시면 거기 어때? 삼천도의 구력이라고 해가지고 청나라에 우리가 굴욕적으로 뭐 고개를 숙였던 바로 그 모습, 거기가 그 뭐지, 저기 잠실 롯데월드 쪽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나라에 대해서 져가지고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별로 청나라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아요. 병자호란이 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제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졌지만 그래도 청나라는 가보니까 발달돼 있더라, 배울 건 배워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았겠죠. 근데 조선 후기에 이런 주장을 펼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선생님만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어쨌든 중국의 이 번화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단어 선택을 봤을 때. 자, 큰 길을 갔더니 큰 길에는 따로 판잣집을 더 설치해서 붉게 칠해 놓았고, 중국 사람들 붉은색 되게 좋아하니까 막 번쩍번쩍 칠해 놨어요. 골목 입구나 문 앞에는 제각기 아름답게 조각한 돌이나 나무로 만든 기둥을 세워 놓았다. 또 점포 안에는, 또 가게 안에는 늘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인파와 같다. 그러니까 또 가게에 또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결국에 중국에 갔더니 시장도 많고요, 또 시장 안에 사람도 엄청나게 많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뭐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그 빡빡한 사람들과 같이 많이 있더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무슨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치 뭐뭐인 것 같다 라고 했으니까 역시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죠. 특히 비유 중에서도 마치 뭐뭐인 것 같다 라고 표현했으니까 직유를 쓰고 있죠. 이거 왜 안 되냐? 직유를 쓰고 있죠. 여러분의 직유나 뭐 비유 이런 거 잘 모르겠는 학생은 선생님이 아마 유튜브로 찍어놨을 거예요. 직유 이런 거 다 찍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비유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거기에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겠는 학생은 몰래 들어가서 한번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특히 이제 직유가. 자, 또 동양묘는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중국 산둥선 타이안 북쪽에 있는 다이산의 산신을 모신 묘. 자, 그러니까 신을 모신 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을 모신
묘지. 그리고 융복사, 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사자니까 절사찰. 여기 사찰이나 그리고 이제 신을 묘신 묘나 뭐 이런 데서도 어쨌다는 거야. 특별한 날을 정해서 자, 시장을 여는데 역시 뭐가 있다고요? 시장이 열린다고요. 그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 알 수가 있겠죠. 자, 시장을 여는데 아주 진귀한 보물과 괴상한 물건들이 매우 많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짓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짓수도 많고 시장도 활성화돼 있고 거기에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의 내용이고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중국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자, 그럼 페이지 넘겨서 26페이지를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합시다. 26페이지, 아이고 빨간색 슬라이드인데 이거 왜 또 이렇게 큰 게 나오냐? 깜짝 놀랐다. 갑자기 크게 나와서 이제 26페이지를 펼치고 같이 보면 되겠죠? 볼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화한 중국 시장을 처음 보고서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냐? 야, 중국이 저렇게 번쩍번쩍하고 막 금빛으로 막 두르고 시장도 많고 사람이 많은 걸 보고서는 아유, 저것은 오로지 말단의 이익만을 숭상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존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박제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보시면 나오지만 이제 백성을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을 했어요. 사, 농, 공상. 사는요 선비고요. 농은 농업을 하는 농부고요. 공은 공업을 하는 사람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상은 상인이 되겠죠.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눴고 단계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높은 단계에 있는 게 선비고, 그 다음이 농부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공업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이 상인들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일 낮게 본 부류가 어디겠어요? 바로 상인들을 가장 낮게 봤다는 거예요. 유교적인 사회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는 선비를 가장 높은 단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한 중국을 보고서는 가장 낮은 단계잖아요. 백성 중에서 에이, 저 사람들은 제일 밑에 있는 상업에 저런 이익만을 숭상한다. 아유,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걸 봤을 때 상업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보고 박제가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글쓴이 박제가는 비판적으로 이 생각을,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그거 아니야. 자, 뭐라고 하냐?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자, 상업만 상업은 제일 밑인데 거기만 숭상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기존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그거 아닌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뭐라고 하냐? 무릇 상인은 사농 공상 네 부류의 백성이 하나이지만, 방금 얘기했었죠? 그 네 부류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죠. 상업이니까 이렇게 여기에 하나이지만 바로 그 하나가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상인에 해당되는 거겠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상인을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상인 요거 바로 이 상인이 나머지 세 부류의 백성을 소통시킨다. 자, 이 상인이 나머지 세 부류의 백성들을 다 소통시키는 것이다. 그러니 열의 세세. 자,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열의 세세. 그러니까 이제 박제가는 특히나 상업을 굉장히 중시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성의 3분의 1은 상업에 종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열의 세세 비중이니까 30%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글쓴이의 관점이고 그만큼 상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필자의, 즉 박제가의 관점이 드러나 있어요. 자, 볼까요? 지금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고 있다면 그 나머지는 모조리 쓸모없는 물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지?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있다면 의식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고 있고 옷을 입고 있다면 나머지는 딱히 필요 없는데 뭐 책상이라든가 저기 선풍기라든가 뭐 이런 건 나에게 필요 없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나 쓸모없는 물건을 활용하여,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쓸모없는 뭐 커피잔이나 뭐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쓸모있는 물건, 그러니까 쓸모없는 물건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쓸모있는 물건을 유통하고 거래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저기 밥을 사고 또 옷을 사고 이런 식으로 유통하고 거래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쓸모있다는 물건을, 그러니까 밥이나 옷 같은 거는 대부분 한 곳에 묶여서 유통되지 않거나 그것만이 홀로 쓰여서 고갈되기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모없다고 해서 뭐 커피잔이나 뭐 세탁기나, 지금 나는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있으니까 옷이랑 밥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유통하거나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나중에는 밥이나 옷도 내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걸 가지고 밥이나 옷을 유통시켜야 되는데, 이게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중엔 결국에 너 쌀밥과 비단 옷 필요한 건데 그것도 너 얻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유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박제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굉장히 이제 경제학자 같은 박제가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자,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유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통이 뭔지 또 모르는 학생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팔고 있죠. 상인들은 생산자를 대신해서 소비자에게 나누어 주고 있죠. 자, 이것을 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생산을 원래 했죠. 여기 사과 박스를 생산을 했어요.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우리는 대부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도매상이나 소매상을 통해서 사게 되죠. 자,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이런 활동을 우리가 유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하려면 누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이거 물건을 파는 상인, 그렇죠? 운반하는, 운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박제가는 이런 유통이 잘 되려면, 생산자 소비자를 잘 연결시키려면 바로 이런 상업이 발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돼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라고 본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자, 따라서 옛날의 성왕께서는 중국의 성왕이에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옛날의 성왕은 유통을 굉장히 잘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의 유통을 굉장히 잘했던 중국 성왕의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이런 주장을 강화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글을 전개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성왕의 예를 들어서 글을 전개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 맞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전개해가는 방식에도 여러분들 독서 지문을 공부할 때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자, 중국 성왕은 이렇게, 옛날에 중국의 성왕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자, 보석과 화폐 따위의 물건을 만들어서, 자, 덜 기묘한 물건으로,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석과 화폐는 지금 당장 엄청나게 필요한 건 아니죠. 먹고 사는데 엄청나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덜 기묘한 물건이라고 한 거예요. 기묘하다는 건 꼭 필요한 거. 자, 그러니까 이게 보석과 화폐를 가지고 더 기묘한 물건, 더 기묘한 건 뭐겠어요? 진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거, 뭐 의식주, 밥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주 필요한 물건의 상대가 되도록 하셨고, 그러니까 옛날의 성왕은 보석과 화폐를 가지고 이렇게 밥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거를 살 수 있게 유통을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뭐예요? 쓸모없는 물건으로 쓸모있는 물건을 사도록 하셨다. 이렇게 유통을 하도록 하셨다. 거래를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또 게다가 배와 수레를 만드셔서, 특히나 이제 박제가가 이제 수레, 배 이런 거를 굉장히 초점을 두고 저런 것들을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교과서를 보시면은 제 중국의 시장이 여기 나와 있어요. 25페이지 보시면서 중국의 시장을 보시면 굉장히 번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상점이 지금 쫙 늘어서 있고 무엇보다 사람도 정말 많죠. 그리고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바로 이제 배. 이렇게 배 같은 거라든가, 그리고 여기 여기 수레 같은 거라든가. 자, 이런 게 왜 중요한 거냐면 아까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게 유통이라고 했었잖아요. 중간에서 이렇게 많이 실어다 주게 되면 어때요? 소비가 많이 대량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수를 판다고 해도, 물을 판다고 해도 물을 이렇게 운반을 하게 되면 500통, 1000통 이렇게 팔 수가 있잖아요. 한 번에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만큼의 소비가 이루어졌으니까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또 더 팔아요. 그러면 더 많은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돼서 경제가 많이 부흥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나 선박같이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실어서 유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박제가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도 여러분 교과서에 27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죠. 이제 대부분은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걸어서 이동을 많이 했었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생수를 팔아도 한 통, 뭐 두 통 이 정도 팔았겠죠. 자,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소비가 두 통, 한 통밖에 되지 않으면 생산을 하고 소비하고 이것들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배라든가 배라든가 수레든가 똑같은 말인데 선박이나 배는 이제 배라든가 수레라든지 대량으로 이렇게 실을 수 있는 것에 많이 주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로 중국의 성황이 그것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배나 수레를 만들었다는 건 대량으로 이렇게. 그래서 험준하고 외진 곳까지도 물건을 유통시키셨다. 그렇지? 바로 성황이 한 건 무엇이라고? 대량으로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꿔야지. 유통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대량으로 팔았기 때문에 소비가 대량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도 천리 만리 먼 곳에 물건이 이르지 못할까봐 염려하셨다. 자, 이렇듯이 백성들에게 폭넓게 베풀어서 주셨다. 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폭넓게 베풀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임금님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자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물자를 대량으로 배나 수레를 가지고 유통시킨 것을 바로 선한 정치, 백성들을 위한 선한 정치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꼭 이렇게 우리가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물자의 유통이 필요한 것이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국의 상황은 어땠다는 거야? 물건의 유통에 아주 힘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중국의 입장은 그러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의 경우를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죠? 근데 누가 뛰어나다고? 중국이 더 뛰어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다는 거야? 비교해서 결국에 배우자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누구? 바로 청나라를 배우자. 그럼 지금 우리나라를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야. 지방이 수천이어서 인구가 적지 않고 인구가 적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사람은 어느 정도 있어요. 자, 그리고 갖추어지지 않은 물산이 없다. 물산이라는 것은 이제 생산되어 물건이 생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생산이 꽤 된다. 쌀이 꽤 나온다. 도자기를 꽤 만든다.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딱히 나쁜 조건은 아니에요. 왜냐면 보니까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물건도 잘 만들어. 많이 있어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점이 이거였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렇게 사람이 많고 물자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산과 물에서 물을 안 마셔가지고 이제 목이 메어서 물 마셨어요. 자, 산과 물에서 얻어지는 이런 물건을 전부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자, 이렇게 많은 물건이 있는데 사람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전부 세상에다가 내놓지 못하고 시장이 없으니까 제대로 이렇게 팔지를 못해요. 그래서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의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다는 거야? 물건 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어떻다고 제대로 유통이 안 된다고요.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이것을 제대로 팔지를 못한다고요. 시장이 활성화 안 돼 있다고요. 이게 바로 누구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부터 갖추지 않았다까지가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점, 우리나라 시장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없어요.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도 날마다 쓰는 물건과 할 일을 팽개쳐 준 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중국의 주택 그리고 수레나 말, 색채나 비단이 화려한 것을 보고서는 대뜸 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어머, 저게 발달된 걸 보고 주택이 화려하네. 와, 수레가 엄청나네. 말도 비단도 뭐 이렇게 화려해?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우리도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사치가 너무 심하다라고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박제가가요. 박제가가 너 그 생각 잘못된 거야 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니? 아니 중국이 그래서 그렇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서 그걸 사치스럽다고 너네들이 생각하고 바로 그 사치로 망한다고 너네가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반대로 뭐라는 거야? 너무 안 써서 너무 시장이 발달돼 있지 않아서 너무 유통하지 않아서 그것을 뭐라고 한 거예요? 아까 중국이 발달된 것을 사치하다라고 얘기했으니 우리는 검소한 거구만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꼰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그럼 반드시 검소한 탓에 쇠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글쓴이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의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중국의 소비를 사치한다, 사치가 너무 심하다 라고 비판하는 걸 보고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유통하지 않고 너무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 검소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경제 구조에 대해서 글쓴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시장도 활성화되지 않고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중국의 경우를 보니까 중국은 유통과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더라.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밑으로 넘어가서 내려가서 볼까요? 자, 왜 그러한가?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아까 문제점이 나와 있었죠. 문제점 어디 있어요? 우리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도를 갖추지 못했다 하고 문제점이 나왔죠. 문제점이 나왔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해결책이 나오겠죠. 자, 왜 그런가? 왜? 어째서 why? 자, 어쨌든 질문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답법 그러니까 물어보고 답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해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그렇게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까? 왜 그렇게 유통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까? 왜 그럴까? 자, 볼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자, 우리가 흔히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검소함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만 원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잘 아껴서 쓰는 걸 검소하다고 하죠. 그게 검소한 거지. 이 사람들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물건이 있음에도 쓰지 않는 그런 검소함이 아니고 그러니까 물건을 각자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 않는 그런 검소함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검소함이라는 것은 비꼬는 거예요. 자기에게 물건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일컫지 않는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물건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안 쓴다. 그것을 검소하다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릇이 없는데 그릇을 안 쓰고 있는 건 검소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야. 그릇이 왕창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아껴 쓰는 게 검소한 거지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물자가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릇이 없으면서 그것을 검소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죠. 현재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에는 진주를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는 산호의 물건값이 매겨져 있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이거. 자, 금이나 은을 가지고 점포에 들어가서는 떡과 엿을 사 먹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재물이 지금 돈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주를 캐는 집이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 진주를 아무도 안 사요. 소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요. 그럼 어때요? 진주를 아무도 안 사래. 그럼 진주를 생산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진주가 없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니까 생산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를 아무도 안 캐요. 진주가 안 팔리니까 안 캐요. 얘가. 그리고 시장에 나가봤더니 시장이 또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산호를 팔려고 가봤더니 산호가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이런 거 값도 제대로 매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도 시장이 뭔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금이나 은을 가지고 가서 내가 뭐 떡이나 엿을 사 먹어야지 하고 시장에 가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금을 얼마큼 가지고 와서 떡을 살 수 있느냐, 또 떡이 얼마짜리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금을 가지고 와도 떡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장도 제대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유통도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엄청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우리의 풍속이 이렇게 물건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검소함을 좋아해서 그럴 것인가? 진짜 검소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죠. 왜냐면 유통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이지 검소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검소함을 좋아해 그렇겠는가? 라고 질문을 했지만 질문의 형식으로 물어봤지만 질문이 아니죠. 결국 강조하고 싶은 거죠. 무슨 내용으로 평소형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유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라는 거겠죠. 유통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검소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게 아니라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진짜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것이다. 유통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또 모를까봐 또 써줬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정령 검소함을 그래서 그랬겠는가 라는 거 사실 뭔 말이야? 유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뭐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자, 단지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것에 불과하다. 이게 우리의 문제점.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계속. 그래서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이런 유통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가도 이게 얼마짜리인지, 떡이 얼마짜리인지, 엿이 얼마짜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금을 가지고 가도 금 얼마를 가지고 가야 엿을 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이 제대로 안 됐죠. 시장이 활성화 제대로 안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사 먹을 줄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검소하게 돼버린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기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재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연세법을 사용해서 이런 표현법을 사용해서 하고 있어요. 연세법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꼬리를 물어서 얘기하는 거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게 끝말을 이어서 하는 거를 연세법이죠. 여기 보시면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기에 나왔죠.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기에. 또 나오죠.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고 또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게,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기에 계속 꼬리를 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세법의 방식을 쓰면서 글을 전개해 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또 그러기에 백성들의 생활은 어떻다는 거야? 날이 갈수록 궁핍해 간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생산은 많이 하지만 제대로 유통이 안 되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고, 그럼 아무것도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떡도 못 사, 엿도 못 사. 그러니까 점차 궁핍해 가게 된다. 경제가 활성화 안 된다 라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의 사용 방법과 만들어낼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 나타나 있죠. 여기까지 보시면 바로 어떤 게 드러나 있어요. 바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바로 시장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죠. 중국은 어때요? 아까 봤듯이 점포가 많고 가게가 엄청나게 많고 진기한 물건도 많고 사고 파는 사람들도 많고 어쨌든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돼 있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가게 수도 적고요. 유통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소비자까지 소비자한테 팔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더라. 유통도 제대로 안 되더라 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런 현실이고, 이런 현실을 말하기,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을 말하기 위해서 중국과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비교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소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 이제 왜 소비를 해야 될까? 이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게 가장 이제 박제가의 대표적인 이제 학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제가의 대표적인 이제 학설, 이제 우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재물을, 그럼 돈은 어떤 것이냐? 이제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거죠. 소비를 왜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자, 소비를 왜 해야 되냐? 자, 바로 돈이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돈을 어디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물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비유하자면 우물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굉장히 유사하구나. 이제 유추의 방식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추가 뭡니까? 유사한 것에 빗대서 추론하는 것이죠. 자, A하고 A-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유추, 뭐 이건 논리학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찍은 것 중에 뭐 이제 귀납, 연역, 유추 이렇게 설명한 게 있어요. 이제 한번 모르겠으면 몰래 들어가서 보고 얼른 아는 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죠.
예를 들면 이제 두 개가 유사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야 돼요. 일단 자 볼까요? 이제 이거 큰 개요. 이건 큰 개고요. 큰 개가요 나를 보더니 꽝 하고 물었어요. 이 큰 개가. 자, 그것을 내가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 개가 물었다. 근데 내가 어느 날 A-라는 다른 큰 개를 봤어요. 그런데 그 다른 큰 개가 세상에 전에 나를 물었던 그 큰 개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 닥치진 않았지만 어떨 가능성이 큰 거예요? 큰 개는 나를 물은 거야. 그러면 이 개와 비슷한 다른 큰 개도 나를 물 가능성이 높죠. 자, 이것이 유추가 되는 겁니다.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모르는 속성도 유사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비유하자면 우물이다죠. 우물에 빗댔으니까 두 개가 유사하기 때문에 자, 우물의 이런 속성을 재물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냐? 우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우물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거야. 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차지만, 그러니까 물을 계속 우물물을 퍼내게 되면은 밑에서 새로운 지하수가 나와서 새로운 물이 가득 차. 자, 물을 또 위에 거 퍼내면 또 새로운 물이 지하수가 나와서 또 가득 차.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퍼내면 새로운 물이 계속 솟아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물물을 깃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우물물은 그대로 말라서 고인물이니까 썩어버린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누구의 특징? 누구란다. 무엇의 특징? 바로 우물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물의 특징이었어요. 자, 이것처럼 자, 마찬가지로 왜냐면 재물과 우물은 유사하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재물도 얻었다는 거야. 비단 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는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고 우물물을 계속 퍼내고 퍼내야 새로운 우물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재물도 돈도 역시 계속 써야 된다는 거야. 비단 옷을 계속 소비 사야 된다는 거야. 사야 새로운 비단옷 저거 잘 팔리잖아. 새로운 비단옷을 계속 생산한다는 거야. 하지만 아까 우물물 뭐라 그랬어요? 우물물을 계속 퍼내지 않으면 우물물이 고인물이죠. 그럼 썩어버린다는 거야. 말라버린다는 거야. 그것처럼 돈도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비를 하지 않으면 비단옷을 아무도 안 사요. 그럼 어때요? 아무도 비단옷을 안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비단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요. 아무도 비단옷을 입지 않으므로 아무도 소비하지 않으므로 아무도 생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결과로 배를 짜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없겠다. 우리나라는 결국에 아무도 비단을 생산하지 않게 되었다. 소비를 계속 해야 새로운 생산이 계속 된다는 거야. 우물에서 물을 계속 퍼내야 새로운 물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알겠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박제가의 바로 이제 가장 큰 이제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에 대한 관점. 그래서 조잡한 그릇을 트집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기교를 숭상하지 않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업을 숭상하지 않기에 우리 산업공상에서 상업을 가장 밑에 있는 걸로 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는 자, 공장 어떤다고 했어요? 공장과 도공 공장에서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만드는 수공업 같은 거 당시에 이제 수공업이겠죠? 수공업자들 도공은 이제 옹기장이 하니까 이제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 풀무장이는 뭐겠어요? 대장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보면 아이템 사러 가면 누구한테 가요? 대장장이한테 가죠. 칼도 사고 방패도 사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이 사라졌다. 왜 할 일이 사라졌다고? 상업이 활성화돼 있지 않으니까 아무도 수공업으로 열심히 만들어봤자 안 팔려요. 안 만들어요. 그럼 수공업자들이 안 나와요. 자, 그릇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소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았죠. 안 팔려요. 그럼 누구? 안 만들어요. 그러면 옹기장이가 사라져요. 내가 칼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방패도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 팔려요. 그럼 어때? 안 만들어요. 그럼 풀무장이가 안 나와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니까 생산이 안 되고 결국에 안 하니까 그 사라져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 기술도 사라지게 되었다. 자, 나아가서 농업은 황폐해져서 농사짓는 방법이 형편없고 자, 농업도 망했다라는 거야. 자, 농업 왜 망했겠어요? 농업을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벼를 추수해서 쌀을 만들었어요. 팔아봤자 팔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죠. 유통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요. 그럼 어때? 안 만들어요. 그러면 어때? 농업은 황폐화되게 되겠죠. 황폐화되고 아무도 안 하면 농사 짓는 방법도 형편없이 변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상업을 굉장히 박대하기 때문에 상업 자체가 실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사농공상 조선의 내부류 이제 백성들 내부류로 나눴다고 했죠. 사 선비 농업에 공사하는 사람, 공 이제 수공업자들,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나눴는데 상업을 우리가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 자, 우리가 선비들도 붓이 있어야겠죠. 근데 시장에 가서 붓을 사려 갔어.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붓이 없어요. 망했죠. 자, 농업을 활성화한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내가 열심히 추수해가지고 쌀을 만들어서 쌀을 팔아야지. 근데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아무도 안 사요. 농업 활성화되어 있지 않겠죠. 농업도 망했어요. 자, 내가 열심히 수공업자로 열심히 만들었어요. 물건을 만들었어요. 가서 내가 열심히 팔아야지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유통도 안 돼요. 이거 안 팔리네. 안 만들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 수공업자들 안 하겠죠. 그러니까 상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농, 공 다 망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공고에 가난하게 살기에 얘기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서로를 구제할 길이 없다. 그리고 나라 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나름 괜찮은 조건이라고 했었죠. 인구도 적지 않고 많고 갖추어지지 않은 물산도 없다. 어느 정도 물건도 있다라고 했죠. 자, 그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있어도 어떤다는 거야. 우리나라 안에서는 용납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는 소비가 활성화돼 있지 않다.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 유통도 제대로 활성화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안 팔리죠. 이런 거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쌀을 생산해도 아무리 우리가 떡을 만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뭐 붓을 만들어도 안 팔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면 어디로 갖고 가겠어요? 다른 나라로 갖고 가겠죠. 중국에 가서 팔겠죠. 일본에 가서 팔겠죠. 그러면 그 나라들이 더욱더 부유해진다는 거야. 그게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팔다 보니까 남들은 날마다 부유해진다라는 말이 나오겠죠. 날마다 부유해지지만 우리는 날마다 가난해지니, 그렇죠? 안 팔리니까. 그래서 안 팔리니까 아무도 소비하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다른 나라 가서 팔게 됐죠. 다른 나라 경제만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가난해지니 이것은 자연스러운 추세다. 그러니까 재물은 우물과 같아서 어떤다는 거야. 쓰지 않으면 결국에 말라버리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해라. 계속해서 우리는 돈 써야 된다. 플렉스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가 나왔어요? 우물과 바로 돈, 재물의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죠. 두 개 유사하다, 유비추리, 유사하다, 유추, 즉 비유, 빗대서. 여기서 이제 교과서는 빗대서라고 했으니까 비유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유사한 것에 얘기를 해서 빗대서 표현했으니까 비유의 방식을 써서 우리가 우물과 재물을 얘기하고 있네요. 우물은 어떤 데서요? 파내고 파내야 된다고. 새로운 지하수가 나온다 된다고 했죠. 그래, 이렇게 돌아가고 또 우물물은 계속 퍼내지 않으면 어떤다고 해서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썩어버린다고요. 그것과 같이 same 같다고요. 공통점이라고요. 뭔가요? 재물이 돈이요. 돈이 어때? 쓰지 않으면 아무도 쓰지 않아. 그러면 아무도 생산하지 않아. 그래서 경제가 망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를 중요하다라고 본 거야? 바로 생산보다는 이제 소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본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플렉스하라는 얘기해요. 이 사람 박제가의 관점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쓰면 쓸수록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소비를 아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박제가의 우물론이라고 해요. 이제 대표적인 이제 경제 이론이죠. 그래서 우물물을 계속 퍼야 맛이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계속 아래에 있는 지하수가 새로운 물이 계속 솟아나서 맛이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마치 이것처럼 돈도 계속 써야 된다는 거야. 계속 써야 계속 생산이 되고 또 더 좋은 생산이 일어나고 더 좋은 소비가 일어나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돼서 사람들이 부유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가 중요하다? 써야 된다는 거야. 결국에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있어야 경제가 더욱 발전한다라는 이론, 그러니까 소비에 중점을 둔 이론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본론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결론 부분을 봅시다. 자,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종각에 있는 종로 내거리는 종로 여러분들 가보셨죠? 종로에 가보시면 어떤다는 거야? 연달아,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나라. 자, 연달아 시장의 점포의 거리가 시장 간의 거리가 1, 2가 채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적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 2는 400m예요. 그 규모가 적다. 우리나라의 시장은 적더라. 하지만 중국 즉 청나라의 시장을 가보니까 중국 청나라의 시장을 가보니까
거야? 어떻다는 거야? 여기죠? 중국. 가보니까 내가 거쳐간 시골 마을의 점포가 되게 몇 리에 걸쳐 있었다. 가게가 연달아 있었다.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라고 비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종로 네거리에 있는 시장은 규모가 작은데 중국에 있는 시장은 규모가 아주 크더라. 이제 그 얘기죠. 거기에다가 중국의 시장은 또 운송되는 물건이 엄청나게 많더라. 아까 말했죠. 수레, 뭐 배 이런 걸로 운반하니까 양이 많아. 그리고 품목도 다양해요. 우리는 연필 한 자루 막 이렇게 겨우겨우 판다면 그 연필도 있고 만년필도 있고 볼펜도 있고 막 샤프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야. 다양해.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같이 배로 운반하고 수레로 운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 온 나라의 물건으로도 미치지 못한다. 점포 한 개가, 그러니까 가게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더 부유한 것이 아니라 어떤다는 거야. 물자가 유통되느냐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말이죠. 결국에 물자가 유통되느냐 유통되지 못하느냐에 따른 결과이다. 제대로 운반을 해서 생산자에게 샤 대량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것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이렇게 작고 크고 이런 차이가 있더라.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계속 박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서는 이제 유통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소비를 해야 된다. 소비를 해야 계속 생산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유통도 활성화시켜야 된다.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박제가의 이론이 되겠죠. 그럼 볼까요? 방금 얘기했던 거. 중국, 우리나라와 중국의 유통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어떤 방식을 쓰고 있죠? 지금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뭐라 했어요? 종로의 시장의 점포의 거리가 1, 2도 채 안 되는 아주 작다 라고 했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골 마을에도 점포가 몇 리에 걸쳐 있는 것처럼 아주 크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시장의 유통 상황을 배우자라고 했죠. 어떤 거? 재물의 이런 유통, 대량 유통하는 것을 배우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우리 결론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핵심 정리 해볼까요? 바로 갈래는 뭐였어요? 논설문이죠. 주장과 근거를 펼치고 있죠. 성격은 비판적.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시장을 어떻게 활성시켜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논리적이고, 특히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뭐를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물과 우물을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퍼내야 새로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소비를 해야 새로운 생산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건 뭐겠어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시장이었죠. 특히 어떤 게 중요하다고, 우리 우물을 퍼야 하는 것처럼 소비를 해야 된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플렉스 하세요. 알겠죠? 자, 특징을 볼까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했다고? 비교하고 있다고. 그리고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뭐 마치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이 뭐 말했던 것처럼 마치 옷에 가선을 두른 것과 같아,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 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시장 얘기를 하면서 연극을 관람하는 인파와 같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여도 비유했던 거 또 중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서 재물을 우물에 비유한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죠. 서론은 상업이 발달한 중국의 모습을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본론 부분에서는 조선의 유통과 재물 사용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더라, 체계화도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돈이 있어도 쓸 줄을 모르더라.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재물을 유통하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바로 종로 네거리하고 중국의 상황을, 시장을 비교해서 유통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대량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27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문제 있죠. 퀴즈 하나 풀고 이제 끝내도록 합시다. 자, 중국 영경에는, 중국의 이제 수도였죠. 시장과 점포가 활성화되어 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는 게 되겠죠. 상일은 산업공상 중 나머지 세 부류를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그치? 산업공상 중에 마지막이긴 하지만 얘가 있어야 선비도 살고 농업도 활성화되고 공업도 활성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박제가가. 그러니까 맞는 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은과 금과 은을 가지고 점포에서 쉽게 음식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였어요? 아니었죠. 이것을 제대로 쓸 줄을 모르더라. 자, 필자는 재물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디죠? 뭐에 비유하고 있죠? 바로 우물에 비유하고 있었죠. 우물.
네, 비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건을 만드는 기술을 숭상하지 않는다. 그렇죠. 상업이라고 해서 산업공상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속한다고 해서 숭상하지 않는다. 맞는 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주제통합적 읽기 중에서 시장과 음을 다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여기 역시 선생님이 정리한 거 이렇게 문제 줬죠. 그거 같이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소비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